같이 여러분과 같이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제목은 절대 긍정입니다. 근데 이 절대 긍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주로 절대 긍정의 포인트는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 노하우나 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크라운이고요, 공학 박사고, 저희가 제일 많이 리치 디보스 사장님한테 강의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Me second, you first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이면서도 또 헤쳐나가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먼저 성공이 되어야 그 결과로 마지막에 me second, 나의 성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아메이의 첫 출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메이를 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시, 지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의 1등, 뭐 학교의 1등, 뭐 전교의 1등, 또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좋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나은 그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기본 패턴이에요. 근데 이 리치 리버 사장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누군가를 성공시켰을 때 그 결과로 성공이 주어진다라는 게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처음 시작하실 때 리더십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성공 법칙에 대한 리더십하고 아메이에서의 그 성공 법칙 리더십하고는 거의 한 8, 90%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일찍 저는 그 리더들로부터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좋은 어떤 출발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런 시행착오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이제 부업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족의 가장이고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회사를 관두고 개인 사업을 한다? 그거는 이제 꿈에도 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993년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근무 조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조기 퇴근이 없어요. 저녁 식사를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식당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연구실에 다니는데 쌍용자동차 연구실에 다녔는데 그 연구실에서 이제 보통 빠르면 8시, 평균 한 저녁 10시 정도 퇴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와서 이제 뭐 정리하고 또 이제 자고 또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집이 멀면 뭐 한 6시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출근 준비하고 또 이제 뭐 차를 타든 뭐 자가용을 갔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8시 10분 전, 뭐 15분 전에 쌍용 평택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아메이는 91년 5월 1일 날 오픈했고, 또 한국 아메이의 그 공장은 충북음성에 있었는데 1989년도인가 그 오픈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일본에 아메이가 먼저 들어가 있는 리더들은 1991년 5월에 오픈하기 한 2년 전부터 한국에 나와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제 컨택을 했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는 뭐 영어 학원 뭐 원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미국에 직접 초대해서 거기서 펑션에도 참석하게 하고 이제 영어로 이런 것들을 듣게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또 이제 일본은 가까우니까 일본의 많은 리더들이 이제 한국에 미리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심을 쌓고, 그리고 이제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기존의 리더, 또 일본의 뭐 리더들, 또 말레이시아의 어떤 리더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사전에 한국에 아메이가 오픈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2년 전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1년 5월 1일 날 이제 오픈하면서 저희가 그 호텔에 이제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를 한국 아메이가 이제 거기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지만, 그 지역이 그 테헤란로인데 그 르네상스 호텔인데 완전히 그냥 그 시간대에 차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경찰에서도 또 주위에서도 이제 엄청 이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세미나를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보다 넓은 장소,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이제 역도 경기장에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오픈 그 세미나를 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아메이가 시작됐고, 김종규는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좀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그 털을 잡은 다음에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스톤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가 시작할 때 역도 경기장 같이 몇천 명이 들어가는 데서 펑션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그룹들이 한국에 많은 그룹도 있었거든요. 일본 그룹도 한 2개, 3개 그룹 있었고, 또 미국 그룹도 한 30개 그룹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저는 혼자 시작했죠. 혼자. 그래서 뭐 요즘도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메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포화 상태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위치리버 사장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포화는 있을 수 없다. 아메이는 포화는 없다. 5년 전에 해도, 오늘 해도, 또 5년 후에 해도 누구라도 똑같은 0% 시작하기 때문에 포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리뉴얼이라고 해서 매년 재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국에서도 1년에 몇십만 명이 이제 회원이 탈퇴가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돈을 안 내서 탈퇴되는 건 아니고, 다만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회사에 그런 회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솎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신규 만 20세가 되면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작년이 19세였어요. 그럼 금년에 20세. 그러면 그 20세 되는 해에 몇십만 명이 또 신규로 회원 가입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20년 후에는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20년 후에 또 신규로 회원이 가입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언제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생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이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아메이도 시작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회원 가입하는 어떤 순서는 있어요. 그런데 가입을 했다고 해서 100%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의 그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또 빨리 하는 사람이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빨리 하는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노력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크게 이 사업을 제가 이제 펼쳤죠.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들이 제가 이제 갖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러니까 1993년 10월 28일 날 회원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저는 큰 꿈을 갖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연구실 PM부에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그 큰 꿈을 갖고 유학을 갔다가 왔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원하는 과거에 생각하는 미래의 삶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돈도 좀 부족하고 친구들 만나도 좀 어깨가 처지고 뭔가 제가 이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할까?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그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은 이제 와이프한테 다 이제 와이프가 생활을 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다 이제 그 들어오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뭐 생활비를 이제 쪼개 써야 되죠. 뭐 넉넉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친구들 만나고 하면 또 용돈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 이제 용돈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남자로서 이 자존심이 좀 상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이제 그 술집을 오래 운영하는 그 여사장님이 남자들이 들어올 때 오늘은 저 5명 중에 누가 오늘은 주인공이다. 오늘은 누가 술값을 내겠다를 어느 정도 한 8, 90%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벌써 이 호기가 다르다는 거죠. 뭐 어깨가 좀 올라가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자존심이 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 친구들에게 나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조금 그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꿈이었고, 제가 이제 연결된 게, 아메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아메이를 전달받고, 제가 아메이를, 막, 아메이로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리타이어 하겠다 그런 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로 해서 뭐 소득이 뭐 억대 연봉자가 되겠다. 그러한 꿈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다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용돈을 내가 와이프한테 손벌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날 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추가 수입이 될까? 그거에 저는 이제 목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5년 정도 제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50만 원이 월 추가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5년을 제가 목표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를 받아들일 때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저는 이 아메이에서 긍정적인 걸 뭘 봤냐면, 어차피 월급을 받아서 치약이나 생필품을 사서 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직접 살 수 있다면 그게 소비자인 우리 가족에게 또 월급을 받는 내 수입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 친구들, 그러니까 내 직장 동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도 저하고 비슷해요.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쪼개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치약을 살 때, 샴푸를 살 때, 또 뭐 이 세제를 살 때 공장에서 직접 사면 그분들에게도 좀 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의적인 생각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바뀌어요. 만약 그게 정립이 안 됐으면 제가 아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제가 누구에게나 전달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막 끌어들인다는 생각, 또 그 사람들에게 막 강매한다는 생각,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정보라고 생각해요. 정보. 근데 그 정보가 뭐냐? 월급을 받아서 생필품을 사서 쓰는데 공장에서 직접 사는 직거래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긍정 마인드였죠. 그래서 이제 93년 10월 28일에 저는 가입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서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제 마음인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길을 가다가 뭔가 이제 포장할 어떤 뭐 줄이 하나 필요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제 길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이제 동아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주워서 그 끝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주워서 집에 갔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끝을 보려고 계속 당긴 거야. 이게 몇 년을 당겼어. 몇 년을 당겼는데 그 끝에 뭐가 있었느냐?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끝에 황금 송아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 동아줄을 제가 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죠. 아예 줍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네, 근데 저는 그 동아줄을 주었고 그걸 끌어당겼고 그 끝에 저는 이제 송아지를 봤죠. 제가 회원에 가입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93년 10월 29일 날이 이제 제가 회원에 가입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꿈으로 미래를 시작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큰 꿈으로 미래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멘은 작은 꿈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93년 10월 28일 날 회원에 가입하고 나서 93년에 회원에 가입됐죠.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저는 이제 2년 만에 직장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죠. 그때가 제가 이제 에메랄드였어요. 요즘은 뭐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기 은퇴를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아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대기업에 그것도 연구실에 PM부에 매니저 했던 부장의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짜투리 시간으로 2년 만에 제가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들이 뭐 이 다른 수입이 있어요?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저 혼자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뭐 옛날부터 뭐 제가 저축해놓은 돈이고 그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만에 은퇴한 이유는 제가 2년 됐을 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됐을 때 제 아메이 수입이 직장 월급의 한 2배, 3배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은퇴를 해도 되겠다 해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4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96년, 98, 99년이 4년째잖아요. 은퇴하고 만 4년째 됐을 때 저는 이제 1년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99년도 그 한 해에 1억 이상의 연 아메이 수입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2003년도 그리고 나서 한 4년 후에 제가 이제 아메이의 크라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연수입이 14만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 여행은 뭐 지구 2바퀴를 원웨이 티켓으로 제가 도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하게 엄청난 그런 국가들을 제가 다녔죠.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부자 친구들을 이제 제가 아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가입한 이후에 급변한 제 삶의 간추린 이제 제 스토리고요. 그러면 이 실질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1993년 1억 3,7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1999년 1월에 통장에 한 560만 원 정도 나왔죠. 이때 당시에 부장들 월급이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대졸 초봉이 50에서 60만 원일 때예요. 그러면 꽤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99년 2월에는 이제 540만 원 정도 됐네요. 3월에는 두 번 나오는요. 670, 35만 원. 그리고 4월에는 580, 5월에는 640, 6월에는 690, 7월에는 770, 8월에는 660, 9월에는 680, 10월에는 660,
이제 8월에는 8월에, 그러니까 8월에 하는 게 이게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일이 보니까 12월이네요. 이제 8월 마감해서 그 연말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고파 보너스인데 이게 그때 이제 추가해가지고 제가 5,5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날 이제 690, 1월 14일 날 860, 그리고 이제 1월 20일, 1월 두 번 나오네요. 37만 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3,78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이런 결과를 제가 미리 예견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맨 앞줄에 보시면은 2001년 뭐 23, 뭐 24, 또 2002년, 2003년 뭐 2월 20, 좀 글자가 좀 작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데 요 큰 글씨를 좀 보면은 2003년 9월에는 그 230만 원, 2003년 10월 1일에는 이제 1억 원. 1억 원이 아마 무슨 보너스, 아마 핀 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라운 되면은 1억 정도 그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10월 15일 날은 이제 월 보너스죠. 월 940. 그리고 10월 24일 날은 이제 410만 원. 그리고 10월 30일 날은 한 번 더 나왔네요. 230. 예, 그리고 11월 15일 날은 또 1000만 원, 11월 24일 460만 원, 그리고 11월 26일 날 1억 6천, 12월 15일 날 940만 원, 12월 17일 날 3억 4,200만 원, 12월 24일 290만 원, 12월 30일 날 4억 4,180만 원, 12월 31일 날 8,200만 원, 12월 31일 날 410만 원, 1월 15일 날 900만 원, 1월 20일 날 385만 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왼쪽에 보면 1월 24일부터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1월 20일까지가 1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세무사가 1회계율을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해서 예, 제가 그때 이제 나온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을 제가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리고 2024년도에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크라운이 됐죠. 이렇게 이제 크라운이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아일랜드도 갔다 온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파리 이 독립문 앞에서도 뉴질랜드 요트장에서, 그리고 이제 피사의 사탑이 있네요. 이태리 피사의 사탑, 로마, 그리고 저희 창업자 제베랜드 회장님하고 버니스 한세 이분들과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또 사진을 찍는 사진도 있고요. 세계 여행을 제가 가는데 당연히 이제 시간과 경제 여유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그 세계 여행을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리더십 세미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non-cash 어워드라고 제가 모든 여행을 제가 다 다녀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곳은 제가 다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95년부터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행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보너스를 받게. 그리고 이제 2021년 지금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딱 하나 조건이 건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수입은 평생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에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지난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또한 미래의 어떤 위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치약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A65 아메 65주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지금 초청되고 있고요. 2029년 A70 아메 70주년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에 이제 초청되어 있고, 그리고 A80, A90, A100 등, 그러니까 이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등 아메가 앞으로 100년을 계획하는데 그 모든 거를 제가 건강히 허락하면 저는 이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때요?
요즘 100세 시대에 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 노후 푸어, 굉장히 노후 빈곤층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93년도에 아메이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남들이 주어가지 않는 동아줄을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년간 계속 끌어당긴 거야. 근데 그 끝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그래서 이제 가장 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옳은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실행하지 말고 아무거나 실행하면 끝이 낭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옳은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옳은 방향이 뭐냐? 그 옳은 방향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방향의 기준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이미지하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언어나 민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자본주의, 개인 자산을 인정해줬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재산으로 모두 통치한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개인의 어떤 꿈과 또 개인의 도전, 또 개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응원을 했지만 북한은 평준화죠. 평준화. 근데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지만 70년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5개년 개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서울과 부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득템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은 뭐 북한이 한국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뭐냐? 북한 사람도 열심히 살고 남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다만 경제 그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은 뭐냐? 그래서 평생 수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됐어요. 왜냐면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7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50세, 60세. 그래서 그때는 이제 60 환갑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이제 뭐 이 가족의 이렇게 어떤 축하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뭐 55세나 60세 은퇴하고 뭐 60세 전후반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거 가지고 퇴직금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반태라고 하더라고요. 반태. 왜냐하면 내가 30세에 출근을 해서 55세에 만약 퇴직을 하면 80세까지 평균 산다고 해도 25년간 55세까지 하면 25년간 회사하고 퇴직하면 나머지 25년 후에 80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년에 평생 수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 나는 회사에서 25년만 이제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5년은 또 내가 수입이 필요해서 그래서 반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의 수입은 지렛대를 이용하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리 그래서 이제 72법칙 뭐 그런 걸 제가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A 플랜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자 플랜으로 넘어가는 데는 어떤 그 사다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사다리가 바로 지렛대인데 그 지렛대를 이용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 오르는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지렛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10년이나 50년 후에도 유지될 사업이 옳은 방향이다. 요즘 가장 옳은 방향은 10년 후에 뭐가 될 거냐, 50년에 어떤 게 유행할 거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이나 50년 후에도 유지되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불경기가 없는 이런 이제 사업이면 그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무자본으로 무경험으로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대안이 될 수가 있죠. 먼저 저는 이제 성공자를 찾아서 그 성공자의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덱스트 버디 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you first, me second, me second, you first.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을 짓밟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성장시키고 이제 성장하는 성공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가장 이제 그 시스템을 잘 만든 분이 덱스트 예가죠. 억만장자의 가훈을 몇 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면 리치디보 사장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줬어요. 자기 아버님이
어떠한 일을 시켜도 어렵단 말을 하면 혼냈대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부모님이 제일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서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가훈으로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이걸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시도를 해서 또 그걸 고쳐가고 시도하면서 고쳐가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먼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조금씩 발전해서 결국 이제 결과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덱스터가는 좀 특이해요. 얘가 덱스터는 이름이고 얘가가 성입니다. 그래서 얘가성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덱스터가는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덱스터가는 자기는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학교도 뭐 적게 나왔고 또 뭐 말도 좀 어눌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의 어떤 그 배경도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오로지 강한 꿈이었대요. 꿈. 그래서 덱스에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같이 꿈만 있으면 이 아메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에가는 항시 그 어떠한 어려움, 그러니까 덱스터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 뭐 나는 이래서 이렇고, 뭐 나는 저래서 이렇고, 나는 뭐 어때서 이렇고 하는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덱스터가는 성공은 이유가 하나지만 실패, 변명은 수천 개, 수만 개를 대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덱스터가는 항시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말라. If you have victory, facts don't count. 만약 꿈이 충분히 크다면 어떤 상황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게 이제 이승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부자는 남에게 일을 시키면 이제 월급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 성공자의 지혜는 꿈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덱스에가는 한 달 만에 SP를 했고요. 한 달 만에 15%를 했습니다. 12%. 한 달 만에 12%를 했어요. 한 달 만에 10만 PV 16명을 했어요. 한 달 만에 10만 PV 16명. 그러니까 160만 PV죠. 그리고 자기도 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 정도 한 것 같은데 첫 달에.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이분은 SP를 했어요. 두 번째 달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행동했고 세 번째 달에 가서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달부터 이제 아메이를 풀타임을 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플래티늄 DD가 됐죠. DD가 돼서 그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때 자기와 그 버디에가 자기 부인하고 그 같이 벌어들이는 돈 수입보다 플래티늄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니까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꿈이 그때 이제 뭐였냐면 이 가족들과 그 시간을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출퇴근 안 하고 그게 이제 자기 꿈이었어요.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 꿈을 그냥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 3년을 이제 보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꿈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작은 꿈은 이루어졌지만 더 큰 꿈을 내가 가져야 내가 행동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덱스터가는 그때 이제 다시 꿈을 정립하고 또 이제 꿈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는지 막 이 많은 이제 그 세미나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꿈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드림빅 그래서 이제 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이제 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이 꿈을 꾸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더블을 성취해요. 더블 다이아몬드. 2년 만에. 그러니까 플래티늄을 3년 유지했는데 정체된 자기를 다시 체인지시켜요. 체인지시켜서 2년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지야, 의지.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제3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자의 DNA인데 성공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꿈을 즉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좀 하면 success, 그러니까 성공자의 DNA는 dream, now, action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외우기 쉽죠. dream, 꿈, 그리고 지금 즉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덱스트 예거가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죠. 이제 뭔가를 행동하려면 두려움이 항상 앞서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또 신기하게 행동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안 해서 두려움이 커지는데 두려움을 하면은 행동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하기 전까지, 뛰어내리기 전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막 망설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 뛰어내려요. 그러고 나서 한번 뛰어내리잖아요. 그거 2번 되잖아요. 3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속되면은 거기서 번지점프 가이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터닝 하면서 뒤로 떨어지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앞으로 떨어지는 건 너무 심심하대요. 예, 그게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행동을 하라. 저질러라 이거예요. 저질러라. 그래서 이 저질리는 게 바로 성공자들의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뛰면서 알아보고 일반인들은 그냥 알아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뛰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바로 제가 이제 억셉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달렸죠. 이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 번지 점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맨 위에 제가 있고 또 중간에 맨 위에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때 번지 점프 하는 제가 막 두려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이미지를 했는데 내가 만약 여기가 이제 거의 한 100층 이상 되거든요. 아파트. 그러면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100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본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는 어떤 기분일까?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있잖아요. 새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층에서 떨어지는데 죽지는 않아. 근데 새가 나들듯이 나도 날 수가 있어. 그거는 시도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막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뛰어내리는데 도움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작 뛰어내려요. 근데 정작 뛰어내리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순간, 그 뛰어내리는 순간의 느낌을 제가 좀 공유해 드리면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몸이 앞으로, 아래로 훅 꺼져요. 그냥 아래로. 밑으로 그냥 훅 꺼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손을 양쪽으로 이제 펼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서 보면 맨 위에서 우측이 좀 제 사진이 좀 작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래측이 왼쪽은 또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측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바운드에서 다시 튀어 올라서 이제 아래쪽에 왼쪽으로 이제 튀어 올라서 사진이 크게 찍힌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밑에는 이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번지 점프 같은 경우도 생각에 따라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을 좀 알아보면 승자, 부자들은 뛰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빠르고 굉장히 강하죠. 예, 그리고 일단 이분들이 승자들의 특징이 포기를 절대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이 패자들은 시작은 느리게 근데 포기는 더 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승자와 패자의 특징은 뭐냐면 승자는 빨리 시작해서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을 하는데 패자는 시작이 느리고 약하고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바로 이제 관둔다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성공은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제를 이기는 자가 승자가 쓰는 월계관이 주인이 되는 이치죠. 혹시 이제 아메이를 하다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가족의 반대, 뭐 피라미드 아니냐, 뭐
자존심 상하게 뭐 이런 걸 또 치약을 발로 다니냐 뭐 이런 거 뭐, 뭐 나이가 뭐 어떻고 또 뭐 성별 뭐 남자가 뭐 쪼존하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학력 뭐 이렇게 하고 또 경제 뭐 파산했어 뭐 요즘 뭐 돈이 안 돼 뭐 회사가 망했어 뭐 주위에 이제 이런 따가운 시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그래도 귀를 닫고 일단 듣질 않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중복돼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그 연애 시간하고 이 미팅에 나오는 시간하고 중복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참 제가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면 좀 재밌을 텐데 소통을 못해서 좀 죄송한데 문제의 해답은요. 여기에 이 모든 문제가 뭐 수십 개 있죠. 이 모든 수십 개의 해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답은 딱 이거예요. 해답은 아메이 통장에 월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규는 주의를 의식하기 전에 통장의 수입을 의식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족의 반대. 통장에 1,000만 원씩 나와.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피라밋이라고 하는 얘기. 통장에 1,000만 원씩 들어와. 그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자존심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이, 성별, 학력, 경제력, 주위의 시선, 친구들의 머리에 연애하는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만약 미팅에 못 가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메를 못 하게 해. 근데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젊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파트너를 바꿔야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 결과를 못 낸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본질을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그런 레벨에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작은 것들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옳은 기준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와이프가 반대하고 뭐 장모님이 반대하고 막 대대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뭐냐면 아메이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계속 반대할까요? 반대 안 하고 그런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어. 뭐냐? 돈을 좋아한다는 기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반대하는데 저는 역으로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저는 매진했던 거죠. 자, 아메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하는 거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스킬이 있는 노하우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항시 그 상황의 미래를 봐요. 그래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상황도 저는 그냥 금방 이렇게 잊고 또 미래에 막 전진해요. 그런데 당연히 좋지 않는 상황들이죠.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저라고 이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암에 해오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미리 이제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저에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아메이를 해서 내가 망했다거나 뭐 아메이를 해서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줬다거나 또 아메이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나쁜 제품을 줘가지고 내가 강매를 시켰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뭐 오해된 것들은 문제의 소지는 아니죠. 오해되는 거는 언젠가 그 오해 그리고 편견 이런 거는 언젠가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하죠. 그래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잘 돼 그게. 그런데 리더들이 사장님이 억지로 우리한테 교육시키려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막 그런 거 아니세요? 막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자동차가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게 어떻게 좋은 상황이냐 안 좋은 상황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멀리 보는 거죠, 멀리. 교통사고가 이제 접촉을 났다는 거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을 했지만 일단 내가 방어 운전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운전 스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잘못된 운전 방식으로 하다 보면 트럭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떤 경사진대에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얘기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접종사고가 교통사고의 예방접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둥뿌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료가만 10배, 20배 이런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내 운전이 미숙하구나. 내가 운전을 조금 더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운전하면서 뭐 핸드폰을 안 봐야 되겠구나.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앞을 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워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걸로 제가 보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죠. 네,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저는 그걸 풀면 좋으냐? 일반인들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킵니다. 이게 제가 배웠어요. 이걸 배웠는데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이게 없이도 그냥 이렇게 딱 긍정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구나 객지 감사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동생에게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내가 저기 함양에 가가지고 행복마을에서 이런 걸 배워왔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더라. 이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이제 금방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하겠지 감사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객관적. 그러니까 이제 그 청담동에서 이렇게 이제 민크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청담동에 이제 사모님이 오시는데 저희 여동생한테 그랬대요. 자기 남편이 옛날에 돈을 벌어다 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막 모든 일들이 막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물이 아닌가 막 그러면서 자기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물 뜯어 먹는 것도 그렇고 TV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술 마시고 오는 것도 그렇고 막 모든 게 막 짜증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여동생이 가르쳐 줬더니 그것도 그 사모님이 이거를 자기 이제 부엌에다가 이렇게 길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적어서 구나 객지 감사를 적어 놓고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TV를 보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객관적이죠. 겠지.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술 마시지 않고 TV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태를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남편이 물을 마시는구나. 겠지. 목이 마르겠지. 감사. 나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의 상황은 아닌데 암의 상황에 이걸 이제 가져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들을 가질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크릿이라는 건데요. 우주에는 무한의 에너지가 있어요. 무한의 어떤 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무한의 부를 인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왜 구하지 않느냐? 말이 씨가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에 반대말을 많이 합니다. 원하는 말에 반대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서는 주문한 대로 저 사람은 죽겠다 그랬으니까 죽을 맛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죽겠다, 죽지 않을 정도만 이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성공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술을 매일 먹고 늦게 들어와 가지고 막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약간 이제 술주정을 해. 그럴 때 보통 이제 집에 있는 그 사모님들 뭐라고 할까요? 술 먹고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내면서 뭔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술 먹고 매일 들어오고 막 와서 이제 술주정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술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술 더 먹어 더 먹어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술을 좀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조용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니까 다음날 또 더 먹으러 해서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게 먼저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고 구하고 그거를 내가 강하게 구해요. 그러면 우주에서 답이 와요. 답. 어떤 답이 올 거예요. 그 답을 주는데 그걸 또 팽개치면 안 돼. 그걸 받으셔야지. 예. 그래서 옛날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지붕에 끝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에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인들을 안 믿는 거야. 거기에 이제 뭐 119가 와가지고 보트로 와가지고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웃이 와서 이제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자기는 이제 계속 하늘에서 밧줄을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익사해서 죽었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나는 평생 당신을 믿었고 나는 평생 정말 주님 속에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구원을 안 해줬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랬대요. 야, 내가 119도 보냈고 이웃도 보냈고 그런데 네가 그거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진심으로 받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올림픽 사격 선수 훈련 방법인데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고 우리나라 사격 선수들도 이 방법을 해서 이제 동메달도 따고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연습할 때 10점, 9점, 8점, 7점, 6점 그런 이제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6점이나 7점이나 8점 그 낮은 점수를 10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격선수 훈련 방법은 반대예요. 6점, 7점, 8점, 9점은 끌어올릴 필요가 없고 오로지 10점이 맞을 때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점. 그러니까 10점을 내가 맞췄을 때 호흡하는 거, 손 움직이는 거, 그때 이제 시선 처리하는 거, 또 뭐 이 받침으로 이런 것들을 그 10점 때만 내가 기억 속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경기에 갔을 때는 기억되고 있는 그 무의식이 나와서 그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올림픽 사격에서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왜냐하면 훈련 방법이 달라서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메도 똑같습니다. 내가 쇼트플랜에서 성공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른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집이 쓰레기 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공한 거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뜻이 아니라 이미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문을 쾅 닫잖아요. 그러면 왜 문을 쾅 닫아?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겠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다음에 문을 문을 잡고 문을 딱 하면 쾅이라는 이미지가 떠요. 왜? 너무 강하게 외쳤으니까. 두 번째도 쾅 닫아요. 그러면 또 쾅 닫는다고 또 이미지를 줘요. 그때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문을 살살 닫아라. 그래서 이미지를 긍정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이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하는 건가, 이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대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사업자의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빌딩도 자기 거고, 이제 자기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런 사업체인데, 이 사람은 별로 일을 안 해요. 예, 그런데도 이제 수입은 좀 생활비는 나오는 것 같아.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면 매일 바둑만 두고 있어요. 바둑만. 사업은 거의 관심 없어. 근데 그분이 앉아있는 뒤에 벽에 그 현판이 하나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였어요. 게으르면 가난하다, 뭐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보자고요. 게으르고 가난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매번 그것을 그냥 하루에 수십 번 보는 거야. 게으른 이미지, 가난한 이미지, 게으른 이미지, 가난한 이미지. 만약 그 현판을 부지런하면 부자든 됐으면 행동이 바뀔 거라. 그래서 이미지를 긍정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메를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어. 뭐 DNA 걸리는 일, 또 뭐 제품에 좀 하자가 생기는 일, 또 뭐가 또 뭐가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자켓을 암에서 한 번은 이제 판매했는데,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여가지고 좀 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엄청 많이 불평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지. 그거 왜 불평하냐고. 그러니까 아메 회사는 그 제품 리크루팅하고, 그러니까 리소트하고, 또 그 제품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또 직원들 거기 가서 또 거기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안 팔리면 누구 손해예요? 아메 손해야. 김종규는 손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왜 내가 불평을 하냐고. 그 5대1 간제 뭐 아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붕어 사건 해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그 방이동에서 한 리더가 아메 본사에다가 글로벌 기업이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5대 1간제에 나오는 이런 것도 못 막냐고 하면서 막 자기 다운들 앞에서 엄청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디다가 아메 본사에다가. 그 그룹 다 없어졌어요. 배웁니다. 이게 복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걸러져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관둘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거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회사 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회사 자체가 뭐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 회사 잘못된 거지만, 사람이 그 어쩌다 한 번씩 실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메 회사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아메 회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메 일까지 내가 참견하다 보니까 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뜻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도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말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마음은 뭐 따뜻한 곳으로 흐르겠죠. 예,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또 불편한 곳에서 편한 쪽으로, 또 손해보는 쪽에서 이익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예, 물은 큰 바다를 이룹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은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물은. 예, 그리고 물의 속성은 뭐냐면 만물에 이익을 주지만 또 만물하고 다투질 않아요. 물이 참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면서 그 누구에도 이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과 마음은 일정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과 마음은. 예,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이제 큰 물고기가 모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깊으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도 깊으면 이제 큰 리더가 모이겠죠. 예, 그게 이제 그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고,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웃을 친구로 만드는 노하우 몇 가지를 좀 공유할게요. 자, 이웃을, 그러니까 이제 뭐 파트너 사장님이나 뭐 소비자나 똑같습니다. 스폰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비평, 불평, 다투지 않는 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심을 갖고 서로 이제 대하고요. 예,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꿈. 예, 그리고 나를 긍정으로 기억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팅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뭐 스케줄도 짜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들이 이제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리더들의 이런 그 형평성도 봐야 되고 뭐 특징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약해도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면 그걸 최고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아메를 제가 해오면서 그룹을 이끄는데 하나의 어떤 그 노하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제 최고의 미소를 짓는 것, 이 미소를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시 이렇게 스마일하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이제 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매력 있는 청취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막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추임새도 놓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관점을 또 같이 확인도 해주고 이런 건가요?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번 소통하는 청취를 해야죠. 그냥 계속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이해를 했는지 저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죠. 예. 그 이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오시더라도 누구에게나 사장님은 리더십니다. 리더는 어때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대만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쇼도 플랜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은 정말 모든 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작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의 진위를 파악해서 그걸 이제 존중하고 그걸 또 같이 뭐 좋은 거면 이제 우리가 억셉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웃에게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바로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뭔가 줄 때는 기부라고 하죠. 기부 앤 테이크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just give하고 take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줄 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 이민간 자녀들이 2명 있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의사고 또 한 명은 뭐 대기업에 이제 뭐 임원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한국에 이제 어머님이 혼자 사셨는데 집을 다 팔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동네에 그런데 이제 의사 아들은 이제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이고 이제 그 큰아들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양쪽 집에 가도 그 찬밥이야.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다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살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자녀들하고 뭐 그래서 이 집에서 한 보름 살다가 또 저 집으로 가고 또 둘째 집 갔다가 이제 첫째 집으로 가다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트러블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어느 그 순간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아들이 딱 나무로 보이더래요. 나무로.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로 보이더래요. 이 세상에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남남으로 보이더래요. 그 남남으로 보이니까 자기 현재가 보이더래요. 아니 남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잠잘 자리도 해주고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느냐. 그걸 자식을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내가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보상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주었던 것을 자식의 어떤 주었던 것을 다시 되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싹둑 자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그냥 가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또 맛있는 반찬도 이제 미국인들이 미국 며느리가 모르니까 자기가 또 시장 가서 또 그것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관계십을 갖고 있던 자녀들이 서로 자기 집에 와 계시라고. 바로 이 이웃을 친구로 만드는 이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고 나서 그걸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거를 이 표시하지 않는 거죠. 그냥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친구로 만드는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둘 다 옳다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우리는 아메를 전하면 누구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둘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할 수 있어서 성공하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은 없어요. 그냥 둘 다 진실이야. 둘 다 맞아. 누구는 할 수 있다 했고 누구는 할 수 없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했고 또 저와 같이 시작한 사람 똑같이 시작하는 유창했어요. 그 사람은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관뒀어요. 그 사람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좀 풀어보면 생각사라고 있어요. 사고 뭐 사상 뭐 그런 때 안 쓰는 거. 근데 그 밑에 보면 마음심이 있고 위에는 밭전자예요. 밭전자는 뭐예요? 논밭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 이외에 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글자가 곧 마음의 밭이 곧 생각이다. 생각사.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곧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에서 오고 옳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공의 생각을 하면 마음은 옳고 긍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자체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메를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 대충 해. 그러면 대충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또 행동이 전혀 이제 제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나 마음은 주인이 누구냐?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 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내가 어떻게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음은 편하게 따뜻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따뜻한 쪽으로. 즉 마음이 불편한 쪽보다는 편한 쪽으로, 차가운 쪽보다는 따뜻한 쪽으로, 손해보는, 이익되는, 손해보는 쪽보다는 이익되는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편하게 막 이렇게 막 옥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스텝 바이 스텝 그 사람이 최대한 자기의 어떤 열정을 끌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익돼 가면 되겠죠. 네. 효도는 이제 효도를 많이 하는데 막 비싼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에게 내가 막 많은 걸 주고 막 많은 어떤 막 그걸 해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게끔 그 사람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이 아메이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뭐 책도 주고 또 음원도 주고 제품 데모도 해주고 또 제품도 이렇게 쉐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우리가 그 키워나가야 되겠죠. 암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래 결과에 중심을 두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어요. 암에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그룹이 좀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좀 알릴까? 아니면은 그냥 알리지 말까? 그럼 알리면 어떻고, 안 알리면 어떻고, 이제 그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알리면, 이제 아메의 어떤 패밀리 정신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오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500명이 왔다. 그럼 내가
그 500명 집의 문상을 또 앞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때 이제 정말 아메이 막 미쳐가지고 아메이 할 시간이 막 부족할 때인데, 제가 막 에메랄드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막 그럴 때거든요.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잠깐은 제가 조금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차라리 뭐 아메이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알리지 않고 차라리 아메이를 계속하는 그 시간에 저희 그 문상을 오는 시간에 아메이를 계속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친구나 이웃들, 뭐 가족, 친지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아버님 그걸 했죠. 네, 그래서 멀리 볼 때 이거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그때 그랬으면은 또 이제 또 어디는 또 문상하고 어디는 못 가고 막 그게 계속 저한테 이제 미래의 어떤 헷갈리는 어떤 그 압박으로 오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저희 그룹원 리더들도 중간 리더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만 이제 자기 이제 그룹에 필요한 분들만 서로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의 반대는 뭐 가족은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아메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족들의 반대에 쓰러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 나폴레옹과 살인자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나폴레옹은 이 살인자들에만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살인한 거지만 나폴레옹은 그냥 합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폴레옹은 영웅이 됐고 살인자들은 이제 살인자가 됐죠. 그게 뭐냐면 이 아메이도 몇 명 이렇게 알리다가 내가 이제 와이프나 뭐 주위에 반대로 간두잖아요. 그러면 김종규는 옛날에 피라미드 했어. 뭐 아메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피라미드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메이를 해서 뭐 10만 명이 넘고 뭐 20만 명이 넘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아메이 김종규는 성공자가 되는 영웅이 되는 영웅. 나폴레옹 같이. 바로 아메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하다가 관두는 피라미드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서 영웅이 되는 게 아메이 가장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가깝게 보면은 당연히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근데 멀리 보면은 그런 게 다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양의 미팅에서 한 분이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는 5명을 이제 초창기에 5명을 가입시켰는데 회원만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미팅에 참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풀어줬죠. 사장님, 이 아메이는 누구나 똑같아요. 사장님이 5명 회원에 가입했는데 그 사람이 제품 사지 않고 이제 미팅에 안 오잖아요. 그럼 사장님 A야. 근데 B라고 그래서 옆집에 B도 똑같아요. 옆집에 있는 B도 5명이 그 사람도 5명이 열심히 했지만 5명이 활동 안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B는 5명이 활동 안 하니까 아메 계속 하고 싶겠어요? 관두고 싶겠어요? 당연히 관두죠. 그럼 사장님은 5명이 관둬도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B가 관두는 그 회원들도 사장님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장애에 관둔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 그 자체가 바로 리더 아닌 사람과 이렇게 필터링 해주는 거거든요. 리더와 리더 아닌 사람과 이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 누구는 이번에 이런 거를 사람들은 이런 걸 당하면 조금 아메를 조금 싫어하겠지?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 왜?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그 아메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메의 경험들이 결국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누군가는 더블, 누군가는 크라운, 누군가는 크라운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팩트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매달 또 신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메이 지금 다 전 사람이 다 아메이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이 서로 간에 약간 긴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옛날에 그 이제 수족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제 그 일식집에서 부산 같이 먼 데에서 이제 바닷고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화로를 이제 싣고 오잖아요. 그럼 화로들이요 시들시들해서 다 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잘 못해가지고 그 상어 중에 새끼 상어 있어요. 작은 상어. 근데 그거를 그 물고기와 같은 건 줄 알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그 작은 상어가 있었던 그 수족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고기들이 다 살아있더래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보니까 상어한테 안 잡히려고 막 헤엄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안에서. 바로 그런 작은 긴장이 이런 것들이 아메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 힘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거절 이런 것들을 즐기셔야 됩니다. 거절이나 뭐 반품이나 뭐 또 뭐 미팅에 뭐 펑크 내는 거나 다 똑같거든요. 김정부도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 같이 일어나. 근데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팀 미팅을 이제 하고 지방에서 팀 미팅을 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리더가 여성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홈미팅에 갔더니 그 여성분이 좀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화가 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얼굴에 바로 이제 그 화가 난 빛이 이제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제 민망할까봐. 사장님 오늘 뭐 화가 난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자기 다운 중에 리더가 한 명인데 그 리더를 위해서 내가 홈미팅에 퀸 미팅을 해줬는데 자기 다운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중간 리더가 끝날 때쯤에서 소고기 달랑 한 근 사들고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사장님 화 많이 나셨겠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했어요. 사장님 그런데 퀸 미팅에 사람 하나 초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으로? 한 6개월에 한 명씩 초대돼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 6개월에 한 명 초대될까요? 그런데 그 초대된 분들 중에 소고기 한 근 사들고 오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 2, 3년 걸리나?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분은 소고기를 사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운들하고 그걸 맛있게 먹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오다가 분명히 사장님이 오해할 만한 그런 급한 일이 생겼겠지. 그래서 늦은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딱 풀어줬어요. 그럴 때 또 이분이 또 금방 또 기분이 풀려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기 그냥 미팅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리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하니까 이제 그 의자가 없고 방석으로 했어요. 방석을 막 갖다 주고 막 그래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아메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항시 미래를 보고 미래 멀리 보고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긍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는 운전 습관을 바꾸라는 좋은 예방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의 책을 읽으면 돼요. 긍정의 책. 그래서 긍정의 책은 뭐 기준이 없어요. 뭐 리치 리버스나 제이벤 앤들, 덱스트 에가나 아메 성공자들이 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Thinking Big의 The Magic of Thinking Big이고 덱스트 예가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플래티늄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된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왜 그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깨달은 책이에요. The Magic of Thinking Big.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죠. 큰 꿈, Big Dream, 그다음에 큰 사업, Big Business, 그리고 큰 성공, Big Success. 그래서 이제 큰 꿈은 이
막 외형으로 큰 게 아니에요. 외형으로 큰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이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큰 걸 큰 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꿈의 기준은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나는 할 건가. 그런데 포기하는 건 꿈과 관계없는 거. 내가 커미트, 결단하는 건 꿈과 관계 있는 거. 그래서 꿈과 관계 있는 것을 더 많이 하고 꿈과 관계없는 것을 더 적게 하는 그 크기의 크기가 꿈의 크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꿈의 크기를 기준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덱스트 예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아메이를 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뭐 아메이를 위해서, 스폰서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덱스트 얘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아메이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유추했을 때 큰 꿈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자신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뭐 와이프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뭐 스폰서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꿈의 크기, 그게 가장 큰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큰 사업은 뭐냐? 이 큰 사업은 이제 사업이 막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삼성, 뭐 현대, LG 이렇게 큰 기업도 큰 사업이겠지만 저희가 꿈꾸는 큰 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지속적으로 100세 시대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 왜? 100세 시대에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사업, 규모가 큰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바로 이 아메 같은 사업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IMF도 뭐 코로나에도 치약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은퇴하고도 지속적으로 본이 산 사람 102세까지도 이 번호가 살아있어서 계속 수입이 나왔습니다. 100세 넘어가서는 거의 이제 그 치매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아메이는 어때요? 그 버니스 한센의 그룹원들에 의해서 수입이 계속 발생하죠. 예, 그래서 본인이 멘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떠한 뭐 치매나 이런 게 오더라도 병원비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비를 그 그룹의 시스템에서 계속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막 큰 돈 벌면 좋죠. 근데 큰 돈을 벌어서 뭐 순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 스텝 해서 평생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게 이제 전 재산이 또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보험하시는 분이 아메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 보험회사는 30년을 자기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이 회원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관둘 때도 아직 자기 회원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회원이 남아 있는 게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바로 기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회사가 그만큼 이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장된 부분도 회사로 다 기속이 되고, 그 회원도 회사로 기속이 되고, 자기가 이제 회사를 관두는 순간 자기에게는 제로라는 거죠. 제로. 절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벽이 없고 제로가 없고 계속 그게 이제 102세까지 뭐 120세까지 계속 유지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큰 사업이라 하고, 그럼 큰 성공은 뭐냐? 큰 성공은 당연히 이제 뭐 큰 성공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성공의 기준은 타임 리치, 머니 리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면은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성공자가 되면은 시간도 좀 넉넉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제 스케줄을 잡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입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토탈 석세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그 성공이 사람마다도 기준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3리치라고 보통 합니다. 타임 리치,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롭고 또 머니 리치, 경제가 좀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많고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웃이 많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수의 한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공은 정말 큰 성공이 아닌가. 그래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꿈,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공이 이 아메이가 말하는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타라는 홍콩의 이제 그 크라운 앰버서더가 필리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폰서. 그러니까 내가 A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는 거는 내가 A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고 크라운 앰버서더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크라운 앰버서더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사람에게 나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다. 그게 스폰서에 돼. 그것으로 스폰서의 임무는 끝난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에서는 같이 이제 공유해서 같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또 시스템을 티칭하고 또 시스템을 하는데 그분은 그냥 그런 단적으로 그거를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 중에 이제 김종규가 드림빌더, 아바타 수입, 예시 절대 긍정, 우분투 수입 이러한 것들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분량이 거기에 이제 그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드리면 좋겠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절대 긍정 시간이니까 그 예스 절대 긍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첩다에 좋은 게 있는데 그 절대 긍정도 있지만 이 여기에 아메이를 아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그 아메이의 그러니까 진득한 아메이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스 절대 긍정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배우고 또 이제 뭐 리더들 만나고 뭐 그런 정보들이 절대 긍정에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스 절대 요즘은 정확하게 컨택해서 전달해 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시중에. 근데 예스 절대 긍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아바타 수입은 이제 아메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아바타 수입 필요하다는 것이 전달하면 좋은데 아메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스 절대 긍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는 이제 우분투 수입 그리고 이제 좀 꿈을 깨워주게 하는 그 젊은 사람들 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드림빌더가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을 매일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음원을 듣는 게 요즘은 이제 더 활발해졌잖아요. 그 리치 디보 사장님, 제베렌드 회장님, 그 덱스터 이걸, 뭐 아메 성공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지금 MBM 하시는 팀들, 리더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거를 좀 더, 왜냐면 내가 어느 분들 거를 듣고 그분을 우리가 소개했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가 있을 때, 이분은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분께 누구하고 맞겠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추천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MBM 여기 패밀리 계신 리더분들 거를 요즘은 뭐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을 여러분 개개인의 꿈을 나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시고 발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스폰서로부터 이제 상담도 받고 그걸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덱스터 회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꿈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나는 이제 꿈이 더 일단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 활기찬 군중의 열기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펑션과 미팅이죠. 그래서 그 군중들의 열기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계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집니다. 계란을 삶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 계란을 깨면은 일반 계란을 깨면은 액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란을 삶으면 어떻게 되죠? 깨도 이게 단단하니까 그 안에 게 부스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 계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데 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꿈에 자꾸 열정을 그 패션이라고 하죠. 그 열정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리더들하고 그 얘기해 보면, 리더들이 의외로 이제 초보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은 가서 이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다이아몬드보다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리더들, 스폰서보다 플랫폼에서 생각을 못, 그게 반대예요. 소비자들은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유천생이에요. 유천생. 그러니까 유천생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유천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회사에 대한 믿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저는 굉장히 쉽게 됐어요. 회사를 저는 믿었고, 또 회사 제품의 품질을 믿었고, 또 회사 가격을 믿었고,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스폰서하는 사람, 나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었고, 그 성공 시스템, 덱스데이가는 성공했잖아요. 그걸 저는 믿었어요. 나 자신을 저는 믿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타인을 믿었는데, 그 타인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책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측정을 잘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수입이 인세 수입이고 수동 수입이고 상속 수입이면서 양질의 자녀 교육도 여행도 또 가능합니다. 덱스데가의 성공 노하우는 꿈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 자녀들에게 이제 골프를 제가 이렇게 시킬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타임 리치, 뭐 타임과 또 머니 리치도 되죠. 1등석 특성급 호텔, 지구 2바퀴, 원행 티켓 이런 여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절대 긍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절대 긍정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거를 내가 끌어내면 그거는 전혀 나에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했고 그거를 제가 시스템적으로 군화객지 감사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격 선수들이 하는 훈련법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이 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people's business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또 좋은 어떠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이아몬드 이상 크라운까지 다 성취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